Hola, buenas a todos. 안녕하세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이영훈입니다. 이문화 특강 스페인 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문화 특강 스페인 강의는요, 스페인의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스페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강의 구성은요, 스페인의 문화, 그리고 스페인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스페인의 비즈니스 매너와 금기사항들 등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스페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따사로운 지중해 햇살의 나라 스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차 한번 볼까요? 스페인의 기초 정보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리나 종교, 시차, 기후, 화폐, 교통 등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스페인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바로 이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요. 네. 서쪽에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닿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프랑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위치한 까나리아스 제도와 대서양의 발레아레스 제도도 스페인의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에 아프리카와 가깝게 까나리아 섬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발레아레스 섬이 있죠. 요 두 섬도 다 스페인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스페인은 스페인어, 에스파뇰을 사용하게 되는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카스티아 지방에서 썼다고 해서 카스테야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많은 지역 공용어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카탈루냐 지방의 카탈란이 있고요. 그리고 바스크 지방의 마스코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가예고라는 지역 공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 공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종교 같은 경우는 스페인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가 대부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60%가 카톨릭 신자인데요. 예전에는 보통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요새는 60%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똘레도 대성당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원래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예요, 스페인은. 하지만 현재는 무신론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무교인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살 때도 무교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시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립니다. 그리고 썸머타임을 적용하게 될 때는 7시간 더 느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썸머타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썸머타임은 해가 긴 여름의 낮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더 앞당기는 제도를 말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름 시즌에 굉장히 해가 길게 떠 있는데 그 시즌을 이용해서 썸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썸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기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이죠. 남부 지방은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포근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해안 같은 경우는 서늘한 온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많이 오고요. 온난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피레네 산맥의 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안 지역의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여름에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입헌 군주제예요. 입헌 군주제는 왕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스페인의 국왕은 펠리페 6세입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밑에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가 있는데요. 페드로 산체스가 스페인의 국가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화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유로라는 화폐를 쓰고 있고요. 1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폐는 7종류가 있어요.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이렇게 7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동전은 또 8종류나 있어요. 1유로, 2유로, 50센트, 20센트, 10센트, 5센트, 2센트, 1센트 이렇게 8종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에는 17개의 자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국가 형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굉장히 정체성이 강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자, 각 자치지방이 나와 있네요. 각 자치지방마다 주도, 깃발이 있죠. 이렇게. 네, 자치지방마다 각각의 깃발이 다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스페인은 우리나라처럼 초등학생은 6년, 하지만 중학교는 4년을 다니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2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의 1인당 GDP는 3995달러로 2021년 기준으로 세계 29위고요. 그리고 관광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스페인은 관광업이 매우 발달하기 때문에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스페인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의 기차 하면은 렌페를 빼놓을 수 없죠. 스페인의 도시와 도시 간의 여행을 갈 때 항상 저는 렌페를 많이 탔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버스는 고속버스로 알싸버스가 있는데 이 알싸버스도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이 바로 이 블라블라카라는 카쉐어링, 카풀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카풀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카풀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스페인에서도 블라블라카라는 카쉐어링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스페인에 갔었을 때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기를 잘 보면서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후기가 좋은 사람들을 이용하셔야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스페인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글로벌 기업, 첫 번째로 자라 있죠. 자, 자라가 스페인 기업인지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라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자라라고 읽지 않고 사라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탄데르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하면 되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산탄데르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통신사인 모비스타라는 통신사도 스페인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인어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전 세계에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수 기준으로 1위가 중국어고요. 2위가 스페인어, 그리고 3위가 영어입니다. 자, 모국어를 쓰는 나라 기준으로는 4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영어, 두 번째 프랑스어, 세 번째 아랍어, 그리고 네 번째가 스페인어인데 21개국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6개의 공용어 중에 하나로 스페인어가 채택되었고요. 미국에서는 제2외국어로 대부분 스페인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서 히스패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기초 스페인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올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올라, 올라.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감사합니다. gracias. 따라해 볼게요. gracias. gracias. 네, 스페인에서는 이 C 발음을 TH, 번데기라고도 하죠. 번데기 발음을 하게 되고 중남미에서는 번데기 아니고 그냥 쌍시옷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중남미 사람들은 gracias 이렇게 발음해주고 스페인 사람들은 gracias 이렇게 발음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발음할까요?
de nada. 따라해 볼게요. de nada. de nada. 자, 좋아요. 스페인어로는 de nada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강 따사로운 지중해 햇살의 나라 스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강에서는 스페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후 강의에서는요, 스페인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Buen trabajo. Hasta luego.